안녕하세요. 양신TV 양신 나흥식수의사입니다. 오늘 얘기할 거는 고양이들 신장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노묘, 나이가 좀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. 고양이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물 마시기.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뽀개기 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지금 순간. 뽀개기 하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서 물 마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고양이들이 어디서 왔냐면 사막에서 왔어요. 사막 출신이기 때문에 펠라인 리비카라고 하는 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보통 퍼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사막 출신의 아이들은 좀 물을 좀 아껴 먹는 습성이 있어요. 왜냐면은 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고양이들도 야생성, 본능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 물을 좀 약간 아껴 먹거나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신장병, 그러니까 신장, 콩팥이 안 좋아지는 질환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. 보통 그걸 한 3마리당 1마리 정도가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신장 질환에 있어서 초기 관리, 제일 중요한 거는 음수량을 늘리는 거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면 음수량을 늘려야지만 일단 탈수가 안 돼요. 탈수라는 건 몸에 물이 좀 없는 건데 탈수가 안 돼야지만 아예 신장 질환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알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우리 아이가 탈수인가?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고양이의 등 쪽에 그 피부를요 당겼다가 놓으셔서 만약에 이게 뭐 1초 안에 바로 회복이 된다. 그러니까 늘어났다 다시 원상복구되는 게 1초 안에 된다. 그러면 아이는 탈수가 없는 거예요. 정상적인데 탈수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게 다시 원상복귀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심한 경우, 심한 탈수의 경우에는 피부를 들었을 때 그 피부 자체가 텐트 모양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. 복잡하게 계산한 법이 있고 심플하게 계산한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심플하게 계산한 법 알려드리면 심플하게 그냥 체중당 50ml 정도를 보시면 돼요. 네, 체중당, 그러니까 뭐 3kg의 고양이다. 그럼 3kg 3 곱하기 50 하면 하루에 최소입니다. 최소 마셔야 되는 음수량이 150ml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물을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일단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물그릇 밥그릇을 최소한 2개에서 3개 이상은 다양한 곳에 배치를 하시는 게 물을 좀 자주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추천돼요. 그래서 물그릇을 여러 개 놔둬라.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건식 사료, 그러니까 딱딱한 사료만 먹을 경우에는 그 수분을 섭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주식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습식캔이라던가 뭐 캔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이가 수분 함량이 캔 사료가 훨씬 높아요. 거의 80에서 90%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은 캔 사료를 줌으로써 물 마시는 양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뭐 운동하고 나면 운동장에서 수돗물 먹었거든요. 자꾸 저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일단 뭐 수돗물 아리수라고도 하죠. 아리수인데 뭐 수돗물을 다량 먹는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. 오히려 싱크대 옆에다가 물그릇을 배치하라고 권하기도 해요. 왜냐면은 그럴수록 바로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수돗물을 바로 갈아주는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한 물을 자주 줄 수 있거든요. 신선도라고 하는 거는 산소 포화도, 산소 포화도라는 거, 얼마나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느냐, 그리고 얼마나 먼지나 뭐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안 들어있느냐,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물그릇을 자주 갈아줄 수 있는 위치에 보호자가, 집사님이 있는 곳에 물그릇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돗물을 먹는다고 해서 아이가 뭐 큰 문제가 생긴다, 그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
보통 물그릇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. 뭐 4-5개 있으면 더 좋아요. 여러 군데다 그래야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.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2-3개 정도는 있는 게 좋고요. 하나는 자주자주 갈아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좀 신경 못 쓰더라도 아이가 접근이 좀 쉬운데 이런 곳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물그릇의 크기도 되게 중요해요. 그 수반이라고 해서 일단 넓적하게 생긴 게 보통 아이들이 턱드름이라고 하죠. 턱드름. 네. 턱드름 같은 것들을 좀 안 생기게 잘 안 닿고 편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자주 갈아주면 줄수록 좋아요. 일단 이제 보호자님들이 또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래서 고양이 물그릇 사러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물그릇은 하루에 2-3번 정도, 2-3회 정도 갈아주시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주 물을 배치할 수 없는 곳에다가 흐르는 물, 분수대 같은 걸 하나 설치, 그 다음에 물을 자주 갈아줄 수 있는 싱크대 옆이나 이런 데는 뭐 수반이나 아니면 사계그릇으로 된 물그릇을 하나 배치,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또 다른 물그릇을 배치 해놓은 다음 밥그릇하고 붙여놓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밥그릇하고 붙여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밥알이 튄다던가 밥 먹다가 사료에 가루 같은 게 튀어서 물이 지저분해지면 또 안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밥그릇하고는 좀 떨어진 상태에서, 밥그릇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지게끔 한 상태에서 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사람의 경우에도 물을 보통 1.5리터 이상만 마셔도 보통 건강해진다라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은데, 다큐를 좋아합니다. 그런데 고양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기본적으로 물을 안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마실 수 있고 물을 좋아하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일정 이상 마시게 되면은 아이가 나중에 뭐 신장 질환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물을 왜 안 먹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본인들이 물그릇의 문제는 아닌지, 아니 물그릇의 위치의 문제는 아닌지, 아니면은 물그릇의 재질의 문제는 아닌지, 물의 신선도의 문제는 아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. 사람이야 그냥 뭐 마트 가서 제주 삼다수 따가지고 먹으면 상관없는데 고양이는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. 어렵네요. 얘기하고 나니까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의 양신TV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. 맨날 이렇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네. 묘하게. 아무튼 부탁드릴게요.